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등단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단이란 작가가 되려는 문학 지망생들이 미발표된 자신의 작품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문학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등단이란 그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세월을 무명시절로 보내다가 마침내 공식 지면을 할애받고 문단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란 글을 쓰는 사람으로 그것이 전업이 됐든 부업이 됐든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글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를 통해 등단을 하게 되면 시인이 되고 소설로 통해 등단을 하게 되면 소설가가 되고 수필을 통해 등단을 하게 되면 수필가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등단 제도입니다. 저번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등단 제도는 크게 신춘문예, 문해지 등단, 신인문학상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주로 시 분야인데 잘 모르겠지만 다른 장르 역시 시의 등단 과정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등단을 준비할 때 미발표된 원고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 발표된 작품을 투고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보통 시 분야 공모전은 시를 3편에서 5편 정도 응모하게 되는데 응모 마감일까지 작품 수가 모자라다 보니 예전에 문해지나 신문 등에 발표했던 작품 한두 편을 섞어서 당선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만회하기 되게 힘듭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몇 년 전에 구체적인 날짜까지 그 자료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순간에 당선 욕심이 앞서서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글을 공모전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글이 미발표된 원고가 아니라 발표된 원고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등단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요즘은 미발표된 원고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발표를 인쇄매체에 국한하여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하상욱 시인의 경우를 보면 그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SNS에 짧은 글들을 한두 편씩 올리게 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자 계속해서 작품을 올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 의뢰가 들어오고 서울시,
시, 일름, 밤 등과 같은 시집들을 출간하게 됩니다. 보통 시집은 3,000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그의 시집은 15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 굳이 등단을 하지 않고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춘문예는 등단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단을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하기를 바랍니다. 신춘문예는 매년 11월 전후로 해서 각 지역 신문사에서 신춘문예 공고를 내고 12월 초 중순까지 공모를 마감하여 다음해 1월 1일자 신문지면에 당선작을 게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춘문예는 크게 중앙지와 지방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앙지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신문을 배포하는 신문사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각 지방에 본사를 두고 그 지역의 신문을 배포하는 신문사로 경남신문, 강원일보, 경인일보,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춘문예는 똑같이 당선이 되더라도 중앙지냐 지방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나 상금,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앙지 출신의 신춘문예자들이 등단 이후 문단 활동에 있어서도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춘문예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기타로 분류되는 신춘문예가 있습니다. 보통 신춘문예는 12월까지 공모를 마감하여 당선작 한 편을 뽑고 작품 주제나 응모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경북일보 문학대전과 같은 경우는 응모 시기를 10월 말로 해서 11월 달에 당선작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당선 편수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당선자들을 초청하여 1박 2일 동안 문학기행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실시하는 경제신춘문예는 발표 시기는 동일하나 당선작을 대상, 우수상, 가작으로 뽑고 작품 주제를 경제로 한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NGO 신문에서 주최하는 직장인 신춘문예는 발표 시기나 당선작 한 편을 뽑는 것은 동일하나 응모 자격을 직장인으로 제한을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예지로 등단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예지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문학작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잡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예지는 출간되는 시기에 따라서 월간지, 격월간지, 개간지, 반연간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간지는 매달 문예지를 발간하는 경우를 말하고
격월간지는 1월, 3월, 5월 내지는 2월, 4월, 6월과 같이 두 달에 한 번꼴로 문해지를 발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간지는 1년에 총 4번 문해지를 발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출간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반연간지는 1년에 2번 출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간 문해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해지에서 해마다 신인상을 공모하게 되고 여기에 응모해서 당선을 하게 되면 등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문해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해지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경영 철학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한 대우나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 각 문해지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문해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A급, B급, C급으로 문해지를 분류합니다. 먼저 A급 문해지는 원고 청탁이 들어왔을 시 원고료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한번 등단한 작가들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A급 문해지로는 문학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문학동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B급 문해지는 원고 청탁이 들어왔을 시 원고료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으나 꾸준하게 작가를 양성할 수 있는 것까지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한 문해지들입니다. 이러한 B급 문해지를 대표하는 곳으로는 시작, 시산맥, 실천문학, 시인수첩, 시인동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급 문해지가 있는데 C급 문해지 같은 경우는 원고 청탁이 들어왔을 시 원고료 지급 대신 책으로 대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은 우리시, 리토피아, 시인정신, 창작21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등단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신인문학상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각 지역에서 문학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행사 주최 측에서 문학상을 공모하고 여기에 응모하여 당선이 되면 등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김유정 신인문학상은 강원도민일보와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문학상, 최치원 신인문학상 같은 경우는 경남 함양군의 지원 아래 지리산 문학회와 천년의 시작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신인 시문학상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장흥문화원과 시산맥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평사리 문학대상 같은 경우는 경남 하동군 문화관광실 문화예술부와 토지문학재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학 행사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상들은 대부분 9월을 전후로 해서 공모하여 10월 달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서 신인 문학상을 통해서 등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을 전까지 필히 좋은 작품들을 준비해서 응모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등단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자비 출판을 통해 등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통 보면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을 하시거나 경제력이 있는 어르신들 중에 적절한 품위 유지를 하거나 고상한 취미생활로 문학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욕구와 등단 장사를 목표로 하는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입니다. 자비 출판을 권유하는 출판사는 작품 수준에 상관없이 웬만하면 책을 출간하라고 합니다. 그 책이 500부를 찍든 1000부를 찍든 어차피 본인들이 모두 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손해보는 일이 없이 남는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비 출판의 경우에도 미 발표된 원고를 공식적인 지면을 통해 발표하는 경우이므로 등단에 해당하겠으나 문단에서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비 출판을 하면서까지 등단을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등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